제가 하루에 한 번씩 기절하실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도 기절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삶은 소대가리가 벌떡 일어나서 세게 웃을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갔더니 개털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될 겁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조범동인 거죠. 그런데 돈은 전부 다 정경심이한테서 나왔죠. 정경심의 남편은 조국이고, 조국은 또 윤총경이니 정상훈이니 뭐 이런 데 얽혀가지고, 또 그 회식 자리에는 임종석이가 있었고, 임종석 위에는 또 문모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 모든데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잖아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제일 먼저 같이 작업을 시작한 데는 익성입니다. 익성. 어떤 댓글에 이상한 게 있던데 좌파들이 막 익성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익성 뒤에는 이명박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이명박이 거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명박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검찰이 익성을 캐다 보니까 이명박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덮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명박이 거기 나오면 왜 덮습니까? 더까지 검찰이 이명박 못 잡아넣어서 난린데 뭘 덮어요, 덮기를.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물타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명박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렇게 연결해 들어가려고 막 물을 타려고 지금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기절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제대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아셔야 되니까, 익성이 자회사 배터리 원천 기술을 가진 IFM을 설립했다고 했고, 그 설립을 했죠. 그리고 IFM의 기술력으로 WFM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WFM에 투자를 하고 주가를 뻥 튀겨서 왕창 해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WFM을 오늘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개털만 휘날리고 있었다. 이거 믿어집니까? 만약에 IFM이 이렇게 개털밖에 없다면 WFM으로 인해서 주가를 튀기거나 공작을 한 모든 것이 다 전형적인 완전한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완벽한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기꾼은 누구나 돈을 누가 되고 누가 찾아갔다? 정경심이 있다. 정경심의 남편은 조국이다. 조국은 윤총경이니 정상훈이니 같이 또 얽혀서 저기 임종석이한테로 올라간다. 임종석이 위에는 누가 있다. 뭐 이런 게 다 그림이 그려지죠. 보다 자세한 디테일을 알아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되겠죠. 조국의 첫 정경심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배터리 사업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실적을 부풀린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충북 음성에 있는 배터리 업체 익성 본사 사무실과 자회사인 IFM 김모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일가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통해서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그냥 블루펀드라고 합시다. 블루펀드는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에 투자했는데, 웰스 CNT는 다시 여기서 13억 원을 IFM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껍데기면 이 돈 13억 어디로 갔다? 아마도 정경심이 주머니 속으로 쑥 빨리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대 기아차에 자동차 방음 관련 부품을 납품하던, 뭐 이거 허범죄죠. 허범죄를 납품하던 익성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선언했죠.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전 IFM 대표도 익성에서 2차전지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회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재밌습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WFM의 대표를 만났던 이모 씨, 이상우 씨죠. 이상우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음극 소재, 배터리의 음극 소재 개발사 IFM과 차세대 배터리 소재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고 2차전지 시장에 진출했다 라고 언론사에 글을 썼습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움직이죠. 그런데 IFM이 맹탕이라면, WFM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로 정경심에게 매달 200만 원씩 자문료도 줬죠. 영어 교재 사업을 했던 WFM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인수된 뒤에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알고 계시죠? 검찰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IFM 실적을 이용해서 익성을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움직임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리고 드디어 그러므로 IFM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기업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압수수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어디로 갔느냐? IFM 홈페이지에 본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올해 이사를 온 주얼리 수입업체만 있었습니다. 전북에 있다는 공장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전자부품연구원, 이거 국가기관이거든요.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사무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 관계자는 IFM은 1년 정도 입주해 있다가 이사를 갔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니까 고객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IFM 홈페이지에는 SK케미칼, GS 이런 대기업들이 고객사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해당 기업체 측에 문의해 보니까 우리는 IFM과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 뭐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2017년 익성이 페이파 음극재 산업에 진입한다면서 리튬 이온 커패시터형 음극 소재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를 막 떠들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허가 있다. 특허 이름이 뭐냐? 리튬 이온 커패시터형 음극 소재 제조 방법. 그래서 기재된 특허 번호를 찾아보니까 한 사립대학교에서 등록한 특허 번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꼬여나갑니까? 그래서 특허를 개발한 교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는 기초 단계 기술이라서 이 특허만으로는 음극재 제품을 바로 만들기 어렵다. 못 만든다. 그러면 특허도 가짜. 지금까지 IFM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주소도 가짜. 그런데 얼마 전 16일 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했거든요. 검찰은 조범동이한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범동이는 바지사장 이상훈이죠. 이상훈이를 내세워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M&A해서 무자본으로 인수해서 이건 완전히 정말로 강도들이 하는 겁니다. WFM을 그렇게 인수한 다음에 허위 공시를 막 날리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IFM의 실체는 뭐다? 뻥이요. 개털입니다. IFM이 개털이면 IFM으로부터 기술을 가져다 쓴다고 하는 WFM의 그동안 수많은 공시들, 발표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뻥이요. IFM에 돈 13억을 넣었다는 것도 그 13억의 실체는 어디로 가고 회사를 찾아갔더니 주얼리 업체만 있습니까? 그리고 공장이라는 것도 이사를 가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김모 전 IMF 사장의 집도 털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나온 것으로는 IFM 사장한테서 나온 것 외에 기타 다른 증거물은 허공에 나른 것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찾아가 보면 이미 주얼리 업체가 와 있고 공장은 이사를 가버렸고 실체가 없는데 뭘로 지금까지, 더군다나 1년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뭘로 지금까지 사업체를 꾸려왔죠? 하여튼 오늘도 기절할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 기절하셨다가 또 바로 일어나서 제가 또 다른 속보를 전할 때까지 눈을 뜨고 계십시오. 또다시 기절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기절할 일이 하나도 개가 아니라서 저도 헷갈립니다. 자, 또다시 기절할 때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생활하십시오. 잠시 후에 또 다른 기절할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회사 익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조국 펀드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검찰이 익성을 확 덮쳐가지고, 물론 오늘 왕창 다른 데도 다 했습니다만은, IFM 사장도 하고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검찰이 익성을 확 덮쳐버려가지고, 이거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닌가? 전혀 호흡 맞추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이심점심, 정심검심, 정광jun이 마음이 검찰의 마음,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익성 사건, 이거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이 재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익성 하나만 딱 드러내가지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조국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다른 사건보다는 좀 쉽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거랑 얽힐 때는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되도록 얽히지 않게 사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익성이라는 데가 무슨 회사냐면은 자동차 흡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가 시끄럽잖아요. 엔진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흡음재가 있어야 되겠죠. 천장이나 바닥이나 이런 데 흡음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흡음재를 만드는 데는 큰 기술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과 연결을 하던데, 익성하고, 현대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뭘 좀 압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회사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뭐 지거 아니라 하지만 지거겠지 뭐. 그런데 이 이명박이가 여기에 관련이 돼 있을까 하는 의혹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이 흡음재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에 흡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이명박 정권 시절 초기까지만 해도 100억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매출이 700억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흡음재가 우수해서 성장한 것도 있겠고, 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또는 MB가 하고 이렇게 손가락 한번 돌려준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좀 의심이 가요. 100억짜리가 700억 매출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의심이 가죠.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증거도 없는 그냥 짐작성 이야기만 나온 겁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제가 아주 컨펌을 하니까, 제가 보증하니까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별로 증거는 없지만 심정만 있는, 뭐 매출이 100억에서 이명박 정권 거치면서 700억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의심을 살만하다,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어떤 연관이 있다, 자본 투자가 있다,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여기에 조범동이가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를 설립할 당시부터,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일 시작한 데는 이 익성입니다. 익성하고 제일 먼저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익성이 코스닥 시장에 확 등록돼 버리면 대박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범동이가 이 익성에 군침을 질질 흘립니다. 어느 정도 흘렸느냐? 그건 그렇게 군침을 흘리면서 익성 대표 실명 까기가 좀 아직은 미안한데, 실명은 이봉직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이봉직이라는 대표이사인데, 저렇게 제가 사진도 확보해가 그냥 올려버립니다. 제가 이 익성이 왜 문제인가, 익성이 왜 여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대형 이런 것인기보다는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출발할 때 이 익성 때문에 출발했다. 그래서 익성의 이봉직 대표이사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합니다. 익성과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리고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누구 거냐, 신용불량자 조범동이 거냐, 물주 정경심이 거냐, 요것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2015년 12월 달에 정경심이가 오촌 조카인 조범동에게 5억을 입금을 합니다. 이때는 분명하게 정경심이 돈입니다. 다만 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조범동이 갖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억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두 달 뒤에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출범을 합니다. 이때 초기 자본금은 1억 원이었는데, 이때 익성이 8,500만 원을 댑니다. 그리고 조범동이는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합쳐서 1억이죠. 여기에서 익성이 8,500만 원을 태운 이유가 뭘까요? 한탕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이 일단 등록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게 설립되면 바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등록을 합니다.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를 합니다. 그때 자본금은 익성이 8,500만 원, 조범동이 1,500만 원. 조범동이 얼마 갖고 있다 그랬죠? 정경심이가 던져준 돈, 정경심이가 쏴준 돈 5억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500만 원밖에 안 넣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리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3월 달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이 1억에서 2억 5천으로 퐁 하고 튑니다. 이 튈 때 추가로 1억 5천만 원이 조문동이가 넣은 겁니다. 조문동이가 누구 돈 넣었다? 자, 정경심이 돈 들고 있었죠. 그 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달 만에 최대 주주가 누가 된다? 조문동이가 됩니다. 그러면 조문동이는 누구다? 신용불량자다. 조문동이가 누구 돈 넣었다? 정경심이 돈 넣었다. 정경심이 남편이 누구다? 조국이다.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2017년 5월달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때 뭐 해야 되죠?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좀 뭔가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 형식을 취합니다. 2017년 7월달에 2달 만에 조국 일가가 블루펀드, 블루펀드라고 합시다. 그냥 블루코어 밸류업 1호 뭐 이래 나가지만 그냥 블루펀드라고 합시다. 이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넣습니다. 이게 누구 돈? 정경심이 돈. 조국 일가가 몽땅 실명으로 여기 다 들어갑니다. 조국만 딱 빼고. 그게 왜 그런지는 아시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이 취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은 빼고 가족 이름으로 싹 사모펀드에다 넣는 거죠. 그 사모펀드 누구 거다? 정경심이 100%. 그러면 그건 바로 조국 일가 겁니다. 조국 가족 겁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공직자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도록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이 꼬리를 물고 꼬리에 참 꼬리 조국이 꼬리 몇 개? 예, 아까 말씀드렸죠. 구미호, 조미호 9개. 현란하게 막 꼬리를 흔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익성도 그 꼬리 중에 하나긴 한데 큰 꼬리, 작은 꼬리 하고 좀 쬐끄만 꼬리입니다. 뭐 엄청나게 큰 꼬리는 아닙니다. 뭐 쬐끄만 꼬리 하나 지금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꼬리를 제가 공개하는 게 되네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설립되죠. 여기에 익성이 덤벼들죠. 익성의 자회사로 IFM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IFM이 뭐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로 선정되었던 2차 전지 사업 육성 정책이 바로 배터리 사업입니다. 이 IFM이 배터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극재를 만든다 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WFM이 여기 달라듭니다. 아까 WFM은 아까 방송에서 충분히 보셨죠? 뭐 WFM은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또 하면 또 중탕되니까 한약 다릴 때 자꾸 초탕이 제일 약발이 좋고 재탕까지는 뭐 먹어도 되는데 3탕 되면 버리잖아요. 재탕 자꾸 하면은 영상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과 조국의 신경전, 즉 진검선부. 진검이 뭡니까? 진짜 칼이죠. 이 목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련이 아니고 진검선부. 죽으면 죽는 겁니다. 한놈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진검선부가 쫙 벌어지는 게 바로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의 제일 꼭대기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죠. 이게 정경심이 거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조국이 연관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 조국이 연관됐다면 20년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이 칼잡이들이, 이 무사들이 칼싸움할 때도 암수라는 걸 씁니다. 혹시 무협지 좀 읽어보셨나요? 저 젊었을 때 쫙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지로 갔다가 다른 책 무지하게 읽었는데요. 무협지 보면 암기 이런 게 등장합니다. 암기로 탁 상대 모르게 뿌리는 게 암수입니다. 이 암수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 조국이 빠져나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연결고리가 뭐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누구 거냐? 여기서부터 발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리발을 이만한 걸 들고 닭 잡아먹었지 하니까 오리발을 막 흔듭니다. 그것도 인사청문회장에서. 오리발. 오리발도 조리발이 되겠네요. 댓글 다시는 분들 댓글 보면 제가 배꼽을 잡습니다. 때로는. 너무 재치 있게 다셔가지고 그거 읽다 보면 저도 시간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국이 암수를 쓰는 것이 바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의 자기 마누라 이름을 빼는 것이 첫 번째 암수의 목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이름이라도 빼야 삽니다.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이런 게 탕탕 터져 나오니까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 윤석열이는 지금 윤석열이는 근데 암수를 못 써요. 암수보다는 지금 어떤 걸 해놨냐면은 전국에 유능하다고 하는 검사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검사, 이 정권 사기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통한 검사들 지금 다 끌어다 모았습니다. 이미 특별수사팀 1부, 2부, 3부 다 참여했고요.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한검사, 무슨 검사 다 끌어다 모아가 윤석열이는 무사들을 총집결시켰습니다. 반면에 조국이는 변호인단을 굉장히 화려하게 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직 무사입니다. 무사도 전직이 있나? 칼 잡으면 일단 다 현직 아닌가? 하여튼 전직 무사가 답이 듭니다. 이 전직 무사들은 대체적으로 고수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잘못된 증거나 좀 부실한 증거 정인으로 이거 덤벼가지고 영장 청구하면 그게 기각되면 이게 윤석열이가 날아가 버립니다. 서로가 지금 화려한 근무를 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는 그 근무 중에서 잔깨 하나를 부렸습니다. 의정부지검으로 가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 말단 검사의 자기 편을 끌어모으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급 무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하급 무사들이 또 더군다나 칼질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자룡이 형칼 쓰듯이 막 춤추는 이런 하급 무사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끌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법대 동기, 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검사가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뭘 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그걸 지금 하니? 왜 하필 지금 하니? 하면서 시기보다 더 신경 거슬리는 것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입니다. 이미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를 다운그레이드 해가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갑자기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겠느냐? 그러면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검사와의 대화, 이것과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때는 대신에 생방송으로 했잖아요. 조국이는 왜 숨어서 합니까? 하려면 생방송을 하지. 그래야 쳐다보는 우리도 관전자들도 재미있고 짜릿하잖아요. 조국 깨지는 거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면. 임 검사는 특히 조국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라는 것과 같다. 표현 직입니다. 유승준이 지금 아직 귀국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병력 기피자 유승준이가 젊은 애들한테 군대 가라 하는 거랑 같다 이거죠. 지는 병력 기피하고. 이 임무영 검사님의 글을 제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청와대는 왜 문재인은 조국을 못 자르고 있을까요? 조국을 못 자르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낙하를 합니다. 그 사기성이 좀 있는 리얼미터 지지율도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을 못 자를까요?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게 더 문제다. 할 일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 조국을 못 자르는지 제가 방금 올린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죠. 못 자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영상마다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어제 동영상에서는 제가 뭐라고 올렸습니까? 문재인과 조국은 같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을 중국식으로 중국 공안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가장 적임자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공안식, 중국의 공안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고려 연방제, 문재인의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조국을 못 자른다. 둘째는 조국을 자르게 되면 조국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정보, 여당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조국이 풀어버릴지 모른다. 셋째는 자금과 관련돼서 조국의 자금이 지 혼자 먹고 배 두드린 그런 사건이 아닐 것이다. 제가 방금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꼬리 하나 잡아봤더니 100억, 꼬리 하나당 100억, 이런 게 터져 나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자르느냐. 제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렸죠. 그 합리적인 의심들에는 굉장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꼭 좀 보아주시기를, 그리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수업을 하면 꼭 선생님이 좀 재밌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그 웃기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수업 내용은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조국의 꼬리, 문재인의 꼬리, 정상은 구속집행,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고 대부분 구미호만 기억해요. 구미호만 떠올리고 제가 좀 웃기는 것만 떠올리고, 댓글을 보니까 본론을 대부분 언급을 안 해요. 본론이 진짜 중요한 게 거기 들어있는데. 자, 봅시다. 이 사건에서 만들어진 돈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조국의 의혹 중에서 요게 대충 드러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좀 뭐 100억 정도면 기본 체면은 뭐 구미호로서는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는 돼야 뭐 내 꼬리를 좀 흔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 이걸 기억했어야 돼요. 그리고 100억이 어디다 썼는지, 어디다 쓰였는지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방송을 올렸더니 댓글에 전부 다 구미호 주인공이 장미희도 있었지만 한해수기도 있었고 뭐 근데 이게 재밌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이게 퍼지질 않잖아요. 진실이 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판은 조금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조국의 꼬리가 많잖아요. 의혹이 주릉주릉 달려 있는데 이 흔드는 꼬리가 9개를 한꺼번에 흔들면 정신이 없겠습니까? 또 이것만 기억하실라. 막 9개를 흔들어 대는데 그 중에 한 개가 100억이다. 뭐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날아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WFM이 8억을 집어넣고 나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노건 CNI고 옛날 이름은 큐버스인데, 이 정상훈이가 있을 때 큐버스 이 이름으로 그냥 합시다. 이름을 하도 이후처럼 꼬리 9개처럼 막 흔들어 대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 듣다 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큐버스 정상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큐버스 정상훈이가 이 장난질을 친 게 제가 요점을 딱딱 집어들었잖아요. 하나는 좀 이름 외우기가 좀 헷갈립니다. 중국의 강소정현 과기유한공사, 짱쇼정션, 뭐 이렇게 중국어로 발음이 날 텐데 발음하기가 쉽습니까? 좀 어렵잖아요. 샬라 이런 것처럼 들리시죠? 어쨌든 강소정현 과기유한공사 하나로 해먹은 게 100억대입니다. 100억대. 그런데 이 100억대를 해가지고 어디다 썼는지가 또 중요하죠. 여기 어쨌든 WIPM이 8억을 쳐넣었잖아요. 바로 그 작업하기 직전에. 자, 중국의 강소정현 과기유한공사 하나로 정상훈이가 횡령한 것만 60억입니다. 70억 투자한다 해가지고 10억은 뭐 대차해가지고 깠다 하고 나머지 60억 현찰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정상훈이가 먹은 것처럼 해가지고 처음에는 배임 이렇게 나가다가 구속될 때는 횡령으로 구속됐거든요. 횡령이 뭡니까? 먹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 혼자 먹었겠습니까? 갈대가리 크게? 그게 아닐 겁니다. 왜냐? 요 사건의 전후로 WFM이 누구 거다?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 거다. 실소유주가 조범동인데 돈은 누가 됐다? 정경심이 됐다. 정경심 남편이 누구다? 조국이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 하나로 정상훈이가 60억을 꿀꺽 해먹었다면 조국이 재산을 털어먹어요? 정상훈이 죽으려고? 아니죠. 그렇게 검찰도 그렇게 보진 않을 겁니다. 60억 원이 어디론가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8억에 대해서만 시세 차익이 40억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가 조작으로 6배가 튀는데, 6배를 튀게 먹는데 WFM 것만 8억일 뿐이에요. 그 8억에 대해서 68, 48, 8억 본전 빼고 40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커져.
정상훈이가 해먹었던 거는 더 클 거 아닙니까? WFA 것만 8억이었고 정상훈이는 훨씬 더 큰 금액을 해먹었을 텐데 대충 잡았어. WFA 것만 40억 이렇게 볼 때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만들었던 시기를 한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무섭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돈을 만든 시기는 2015년 5월달 정도에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촛불이 언제 일어납니까? 2016년도에 일어납니다. 기획의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100억의 자금이 모였고 조국이가 배급됐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됐겠죠. 어쨌든 100억의 자금이 움직였고, 그리고 대선이 바로 그 이듬해 5월달에 열리고 조국이 바로 민정수석으로 싹 들어갑니다. 청와대로. 이런 공로가 없었다면, 이런 인연이, 문재인과의 인연이 없었다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 누구 데리고 들어갔다? 윤규건 총경을 데리고 왔죠. 윤 총경이 뭐 하는 사람인데 청와대로 훌렁 들어갑니까? 어떤 인연이 없었다면, 어떤 짜고 친 고스톱이 없었다면 민정수석실을 이 팀들이 장악을 할까요? 이건 물어보나마나 한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어쨌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득 싸지잖아요. 지금 나타난 거는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댓글 중에 조미호라고 달리던데, 이건 조미호. 이 조미호가, 꼬리 9개 달린 조미호가 어떻게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고 윤규경 같이 자기 일당, 윤규경이도 당시에 큐버스 주식 5천만 원치 샀죠. 그래가 튀겨 먹었죠. 그래가 경찰 자체 조사까지 받았죠. 윤규경이도 그 같은 일당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어두운 자금들이 엄청나게 모였을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쓰였을 것이다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자, 봅시다. 여기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복귀해 봅시다. 윤 총경이 현 정부에 관한 정보가 많고 인맥도 두텁고 해서 윤 총경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무슨 뜻입니까? 윤 총경 뒤에는 조국이 있고 조국 뒤에는 이렇게 걸려가는 뭔가 있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시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증거를 모아서 증거와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면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다 돼갑니다. 자, 윤 총경이 현 정부 정보가 많다 하면 조국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조미호가 꼬리 9개를 흔들고 막 다니면서 하는, 여기에 현란하게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중에 냉정하게 봐가지고 흔들거나 말거나 한 개 확 잡았으면 그것도 자세히 쳐다보고, 또 한 개 흔들고 나면 그것도 확 잡아 또 자세히 쳐다보고, 두 번째 잡았잖아요. 꼬리를 탁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작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작업 하다 보면은 희한한 게 막 걸려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으로 발표해도 되겠다라는 정도만 발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로 옛날 변사들이 쓰던 이야기가 있죠. 갈 사람은 가라, 재미는 지금부터다. 얼마 멀지 않았어.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면 졸도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의혹, 이 부분을 꺼내겠습니다. 준비가 좀 많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여름만 되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이 전설의 고향은 여자가 귀신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 귀신이 우리 어릴 때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장미희 또 누구더라, 하여튼 당시에 최고로 예쁜 정말 미모의 탑 배우들, 최고의 여배우들이 주인공이 되는 게 바로 이 전설의 고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전설의 고향 할 때는 간이 요만해지가 오돌오돌오돌 떨면서 이걸 봤거든요. 그래도 여성분들은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도 다 볼 거 다 보면서 이렇게 막 봤습니다. 여자들이 막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기르고 피를 치 흘리면서, 이야, 무섭죠? 안 무서워요?
웃음나요. 예,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여름만 되면 시리즈가 있습니다. 구미호 9개 구자, 9구자 미, 꼬리 미자입니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이게 옛날 구미호를 동양어로 표현하는 건데요. 기가 막히죠. 꼬리가 9개가 휘황찬란하게, 여우보다 더 큰 게, 원래 여우보다 꼬리가 더 큽니다. 여우는. 그래서 여우 목도리 하면은 꼬리가 이게 따뜻하게 온몸을 감싸요. 우리 어릴 때는 동네 부자들이 여우 목도리 하는 게 지금 요즘 뭐 명품 들고 다니는 거 이상으로 인기였습니다. 구찌, 버버리 이런 것보다 우리 어릴 때는 여우 목도리가 명품이었습니다. 그것도 진품이냐 가짜냐, 가짜 여우 목도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진품 여우 목도리를 목에 착 감고 다니면은 한겨울에 여자들이 폼 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구미호는 분장을 할 때 요 코끝에다가 딱 여우처럼 까맣게 색칠을 합니다. 코 여기 여우처럼 코 여기에다 딱 선을 긋고 입에는 빨간 색칠 해가지고 입끝은 살짝 올립니다. 그래야 무섭죠. 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손톱도 딱 기릅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조국의 꼬리가 9개입니다. 9개, 어떤 사람은 99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줄여서 구미호랑 맞춰야 되니까 시나리오대로 합시다. 9개. 구미호, 조국 구미호가 지금 우리나라를 전부 다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정상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죠. 그리고 발부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화면이 이건데요. 그 당시에 이거는 100% 발부된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정상훈이 뭐 그래 중요한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키가 물려나갑니다. 정상훈이가 어떤 사람이다? 정상훈이가 바로 버닝썬, 불타는 태양의 그 연결고리 아닙니까? 윤규근 총경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 사이에 정상훈이가 있잖아요. 이 정상훈이가 국가기관, 특히 보안을 최고의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지금 청와대는 옛날 국정원과 보안사 이런 걸 다 합친 것의 총책입니다. 그게 민정수석실이에요. 그 민정수석실 회식할 때 정상훈이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줬죠. 이게 이 사진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범죄자가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그 뿌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좌파들은 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렇게 우파들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는 다 짜개지고 다 나눠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좌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뭉쳐서 다니던 그런 일당들입니다. 지금 오늘은 타임라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언제 돈을 만들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큐버서 주가 이 시세표입니다. 흔히 차트라고 하는 시세표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차익을 6배를 튀깁니다. 그때 튀겼던 차익, 즉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미호라 그랬잖아요. 꼬리가 9개쯤 달렸는데 검찰이 그 9개의 꼬리를 나누는 것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이 여우가 원래 꼬리를 확 말아가 돌려가지고 감추고 하는데 귀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근데 찾습니다. 그 꼬리 중의 하나가 어쨌든 잡아놓고 봐야 되니까, 어쨌든 기소를 해놓고 봐야 되니까, 꼬리 중의 하나가 바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블라인드 펀드였다. 누구도 모르는, 알 수 없는 펀드였다. 이것을 증거를 만들자 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조국이었다 하면 9개 꼬리 중에 1개가 딱 보이는 셈입니다. 나머지 8개는 제가 차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이건 구미호보다 재밌고요. 구미호보다 더 재밌고, 또 요즘 유행하는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블라인드 펀드였다 하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발행한 투자운용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그 투자운용 보고서에는 이것은 블라인드 펀드니까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완벽하게 증거가 조작이 됩니다. 조작된 증거 하나가 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의 꼬리가 밟혔고, 이 밟힌 꼬리, 아야! 하고 밟힌 꼬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될 게 정상훈입니다.
자, 보십시다. 조범동이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지요. 그런데 돈은 누가 됐다고요? 정경심이가 다 됐잖아요. 조범동이는 신용불량자인데 무슨 놈의 돈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뭐 두 개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 조범동이가 정경심이가 돈을 대주면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 조국이 간 보니까, 조국이 누굽니까? 정경심이 남편 아닙니까? 간 보니까 이 지가 꼬리가 밟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국의 아내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조범동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투자 운영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투자 운영 보고서에는 내용은 이런 거를 넣어달라.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그 투자처나 이런 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만들어 달라 하고, 정경심이가 먼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급조한 보고서가 정경심한테 막 전달되고, 이 전달된 보고서가 조국이 청문회 할 때 그걸 꺼내들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꺼내들고 흔들지 않았다면 꼬리 9개 중에 꼬리 9개를 다 감출 수 있었을 텐데, 이거 흔들어 버리는 바람에 꼬리 9개 중에 1개가, 나머지 8개도 다 관련이 있지만 1개가 탁 드러난 겁니다. 1개가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범동이는 웰스 CNT 최태식이한테 청문회 전에 펀드에 관련해서 잭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조국은 이러하게 전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오리발 내미는 게 뭔지 아세요? 닭 잡아먹고, 닭 잡아먹었지 하면 어디 가서 오리발을 이만한 걸 들고 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나 오리 먹었어. 닭 안 먹었어. 이렇게 오리발을 흔들어 댈 거다 하고 조범동이가 최태식한테 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조국이 청문회 하면서 오리발을 막 흔들어 댑니다. 자, 봐라. 투자 운영 보고서 봐라. 그 투자 운영 보고서가 바로 그 오리발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검찰도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아니면 조국 못 잡아넣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옛날하고 달라요. 확실한 증거 하나를 파악해놓고, 이걸 또 검찰은 누구 앞에 가서 흔들어야 됩니까? 판사 앞에 가서 막 흔들어대야 되죠. 그러니까 판사가 맞네 하면 이제 조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꼬리 하나가 딱 밟히면서 사진이 딱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에서 조국이 얼굴이 팍 찍히 붙습니다. 그 옆에 윤총경, 윤규근 총경. 이렇게 조국의 얼굴이 팍 찍힌 사진이 나가면서 이 사진 찍어준 사람이 바로 정상훈이 맞나 안 맞나 하고 청문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아니다 했죠. 아니다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맞다 할 겁니까? 그래서 맞다 하는 순간에 이 전모가 다 드러나는데, 자, 꼬리 2개째 들어갑니다. 꼬리 1개는 방금 말씀드렸고, 이번에 2번째 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구미호가 이렇게 꼬리가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꼬리가. 그래가 2번째 꼬리가 지금 드러납니다. 뭐냐? 버닝썬의 정상훈이 드디어 구속이 집행된 겁니다. 이 정상훈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큐버스의 전 대표인데요. 큐버스가 바로 WFM으로부터 8억의 현찰을 투자받은 데입니까? 8억을 투자받았는데, 이 WFM은 또 누굴 겁니까? 조범동인 거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무자본 M&A로 이 WFM을 먹어버렸잖아요. 먹어버렸는데, 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또 누구 거다? 정경심이 거고, 정경심이 남편은 누구다? 조국이고, 이렇게 짜르르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런 복잡한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는 다음 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편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2015년 9월 1일자 발표된 큐브스, 현재는 노건 CNI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들도 이후처럼 둔갑을 하도 자주 하니까, 이름을 자주 바꿔서 하니까 그냥 큐브스로 통칭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자에 발표된 공시에 의하면 중국의 강소정현 과기유항공사를 51%의 지분을 투자해서 인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짱슈 정산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다가 무려 70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식 51%를 인수하겠다. 이게 중국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회사의 실체가 뭐냐면은, 당시에 발표하기로는 차세대 영상 정폭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차세대 영상정보과는 뭐냐면은 미세한 영상 신호를 잡아서 미세한 영상, 빛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확대해서 영상의 실체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상기기입니다. 최첨단이죠.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감시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밤에 감시할 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수합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전부 가짜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LG, 삼성 이런 국내 연구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설립한 회사다 하고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에는 책상 하나밖에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완전 생대국민 사기극을 하면서 주가를 튀깁니다. 당시 정상훈 큐버스 대표는 짱슈정샨 이 회사는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는 말레이시아 군수 관련 업체에 우리 돈으로 약 950억 정도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늘어날 것, 이것도 뻥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를 어떻게 튀기느냐. 자, WFM이 누구 거다? 조문동이한테 돈 된 사람은 누구다? 정경심이다. 정경심이 남편이 누구다? 조국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투자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약 6,700원, 800원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8억 원을 큐브스에 투자합니다. 8억 원을 큐브스에 투자해요. 이게 큐브스 차트입니다. 이게 큐브스 차트예요. 자, 큐브스에 들어갈 때 얼마다? 약 6,000원에서 8,000원대 정도에서 들어갑니다. 8억 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2015년 9월 1일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펑 하고 터집니다. 최고 36,000원까지 터집니다. 6,000원대의 주식이 36,000원이 되면 6배를 튀겨버린 거죠. 6배를 튀겨버리고 하는 순간에 주가는 확 떨어집니다. 이때 피눈물 흘린 사람 한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털어서 자본을 마련합니다. 이 자본 어디 갔을까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촛불 집회 일어났죠? 촛불 집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김경수 드루킨 여론 조작을 막 해대면서 그 당시 저는 구치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나오고 보니까 경악할 일이 벌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죠. 여기에 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마무시한 자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 1년의 과정에서 한두 푼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튀긴 게 얼마다?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36,000원으로 튀어버렸다. 만약 저때 팔았으면 얼마가 남았다? 8억 가지고 했죠. 8, 6, 48. 48억 원 정도 튀길 수가 있었죠. 그러면 원금 8억 정도 빼면 40억이 남죠. 이게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문재인이 조국을 못 자르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조국을 자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찍혀 나오는 겁니다. 정상훈이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보안사를 다 합친 민정수석실의 기관에 회식에, 국가기관의 회식에 정상훈이 가서 사진 찍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그것도 범죄자가, 주가 조작을 했던 범죄자가 여기에 끼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드는 대형 사건이 아니냐, 맞느냐? 제가 제일 먼저 이 영상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전설의 고향. 거기에다가 주인공이 누구다? 구미호, 꼬리가 9개. 그 중에 1개, 2개 나오죠. 2개째에서 뭐가 밟힙니까? 당시에 튀겼던 돈, 2016년도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거기에서 문재인이가 꼬리가 밟혀 있을까요? 안 밟혀 있을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이고 의심이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영상 만들면서 좀 무섭네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몇 번 기절하셨죠? 기절할 때 깨나고 기절할 때 깨나고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왕창 기절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절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그런 기절하고 차원이 다르게 졸도 수준으로 그냥 자빠지는 수준으로 여러분 이불 깔고 들으세요. 이불 깔고 보시다가 잠시 기절하셨다가 또 일어나셔야 이번 기절은 좀 심각합니다. 심장이 좀 약하시거나 심근경색증이 있으신 분은 이거 옆에 사람 팔 꾹 붙들고 보십시오. 어느 정도 기절할 일이 생겼는지. 조국 동생이 또 이번에는 유령입니다. 유령회사입니다. 유령회사가 청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유령회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돈만 100억 챙겼습니다. 이 뭐 100억 단위가 이름처럼 나오죠. 조국의 꼬리가 아까 9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꼬리 하나당 얼마? 100억. 아까도 100억, 이번에도 100억. 야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림이잖아요. 웅동학원이 있고 웅동학원 이사장이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이고 웅동학원이 시내에 있었는데 산골짜기로 이사를 가면서 건설회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고려종합건설이 이 공사를 맡는데 이 고려종합건설 사장이 누구다? 조변현. 그러니까 웅동학원 조변현, 고려종합건설 조변현 둘이서 계약해가지고 이 조국이 동생 조건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그 이름이 고려시티 개발이에요. 우리 이거 알고 있었죠. 이까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 채권 중에 얼마를 갖다가 자기 아내 실명이 조은향입니다. 조은향한테 지 맘대로 막 넘기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지가 재판 걸고 막 해가지고 재판 걸어가지고 채권 저그 마누라한테 이게 이혼을 했다지만 사실은 뻥이요. 아시죠?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이사가 조국이었잖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졸도할 거리가 아닙니다. 기절할 거리도 아니고 졸도할 거리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SBS가 특종을 하나 냈습니다. 우선 조국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 못 받았다 하면서 소송을 냈죠. 소송을 내가 무변론으로 여기서 변론을 안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이겨버렸잖아요. 이제 돈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국의 동생이 운영했다던 그 건설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유령회사입니다. 와, 그러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금까지 공사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돈만 청구해가지고 이걸 확보했네요. 이런 졸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잠시 졸도하셨다가 깨세요, 빨리. 또 졸도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졸도를 한 서너 번 했다가 깨야 됩니다. 이게 페이퍼 컴퍼니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되죠. 왜냐? 이 페이퍼 컴퍼니임을 조국이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웅동학원의 이사가 조국이었고 조건이는 지 동생이고 지 동생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 조국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은 여기에 공범 관계가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돼 가지고 최소 5년 이상 요 정도 금액이면 한 10년을 또 추가로 살아야 돼요. 자, 이번에 졸도 한 번 더 하셨으니까 또 깨세요. 또 졸도할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BS가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의 건설회사와 조국의 동생 조건희의 건설회사 등기부등본을 띄봤습니다. 띄보니까 저그 아버지 회사 고려종합건설은 1989년에 설립이 됐고 동생 회사 고려시티 개발은 5년 뒤인 1994년에 설립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려시티 개발 설립 당시 사무실 주소가 본점 주소가 고려종합건설의 사무실 주소와 같습니다. 사무실 같죠? 이 두 회사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조국의 모친 박모 씨가 감사로 재직했던 그 시절입니다. 감사도 형사상 책임 못 피합니다. 고려시티 개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 즉 조건의 회사는 1996년도에 아버지 회사랑 하도급 계약을 맺는데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총 16억 정도의 공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웅동학원 테니스장 공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공사했다고 하는데 공사를 한 게 없어요. 여기서 또 한번 기절하시고. 자, 검찰은 특히 고려시티 개발이 운영했던 11년 동안 웅동학원 외에는 일체 다른 공사가 없었다. 유령회사니까 당연하겠죠. 페이퍼 컴퍼니니까. 일체 다른 공사가 없었고 11년 동안에 오로지 공사를 한 데는 웅동학원밖에 없었다. 웅동학원 관계자의 증언을 SBS가 땄습니다.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국 장관 부친이 그런 건설 사업도 안 했고 상호도 없었고 이사장 할 때 학교 이전 문제가 나고 하니까 이리저리 건설업체 타이틀도 붙이고 공사를 하려면 타이틀도 있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하는 웅동학원 관계자의 증언을 SBS가 워딩을 딱 따버렸습니다. 이거 어쩔 겁니까? 조국 이거 이래도 됩니까? 아니 우리 국민을 심심풀이로 기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몇 번째 기절을 합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가장 많이 올린 기록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가장 많이 기절을 했던 날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테니스장 공사 외에 고려시티 개발이라는 아들의 회사가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국이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공사도 안 한 걸 무변론 해가지고 동생이 채권 확보를 100억대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조국? 돈을 그냥 막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칠 수는 없죠. 사기를 치면 상대가 있는 법인데 그 상대가 자기 형이니까 자기 형이 이사고 자기 엄마가 이사장이니까 이렇게 짜고 사기를 다 쳐버렸네요. 이제 조국 9개의 꼬리 중에서 3개째가 발견되었고 그 금액 또한 처음에는 16억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자를 부풀리고 1년에 24%씩 막 부풀려 가지고 거의 100억대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와 정말 기절할 일이네요. 방금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다음 기절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랬잖아요. 그걸 또 해야 되겠네요. 또 기절할 게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멘트 나갑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다음 기절하실 때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